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2차 시 인생을 함께한 무섬 외나무 다리.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나는 한글 여행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떠났던 김천에 있는 삼도봉,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한 후에 오늘의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복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도봉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삼도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두 기억나시나요? 네, 경북, 전북, 충북 세 도가 만나는 봉우리라고 해서 삼도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삼도봉을 둘러보면서 중요한 낱말들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총 4가지 낱말이었습니다. 이 4가지 낱말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각각의 받침의 소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음 받침인데요. 사자에 미음 받침이 들어가서 삼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자에 이응 받침이 들어가면 봉이라는 글자가 되지요. 이 글자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삼도봉이라는 낱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귿 받침인데요. 드자에 디귿 받침이 들어가서 듣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들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듣다라는 낱말이 됩니다. 네, 다음은 기역 받침입니다. 부자에 기역 받침이 들어가면 북이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붙여서 함께 읽어보면 경북이라는 낱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은 받침인데요. 부자에 니은 받침이 붙어서 분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글자를 이어서 읽어보면 여러분이라는 낱말이 되지요. 네, 복습했던 낱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삼도봉, 듣다, 경북, 여러분 이렇게 총 4가지 낱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여행지는 영주에 있는 무섬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럼 이제 교재 14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영주에 있는 무섬 외나무 다리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이번 시간에는 영주에 있는 무섬 외나무 다리를 여행하면서 받침이 있는 낱말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출발하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바로 무섬 외나무 다리 사진인데요. 무섬 외나무 다리는 육지와 무섬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무섬 마을은 이름 그대로 섬마을인데요. 그럼 우리 무섬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육지 속 섬마을의 생활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섬마을은 마을 주변으로 물이 흐르는 마을인데요. 그럼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가 필요하겠죠. 무섬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외나무 다리의 이름이 무섬 외나무 다리입니다.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외나무 다리를 건너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무섬 외나무 다리에는 비껴다리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때 잠깐 비켜주는 곳이라고 해서 비껴다리라고 한다고 해요. 이름이 참 재미있죠? 이제 무섬 외나무 다리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받침이 들어간 낱말 학습을 함께 할 겁니다. 이제 교재 15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둘러보기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에는 무섬마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함께한 무섬 외나무 다리. 얕은 물 위에 놓인 무섬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무섬 마을이 나옵니다. 높이가 낮고 폭이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가마 타고 들어와 상여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무섬 외나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한 것입니다. 네, 무섬마을에는 가마 타고 들어와서 상여 타고 나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마을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반드시 무섬 외나무 다리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요?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씨를 보면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낱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얕은. 두 번째, 좁아서. 세 번째, 이곳. 네 번째, 마을. 이렇게 4가지 낱말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6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네, 기억하기에서는 총 6가지 낱말을 학습하는데요. 각각의 받침이 들어간 낱말을 읽기 전에 받침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먼저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을 읽기 전에 티읕 받침의 소리를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귿 받침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혀 끝이 이에 닿으면서 짧게 나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 바자에 티읕 받침이 붙으면 밭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첫 번째 낱말을 보면 야자에 티읕 받침이 붙어서 얏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면 얕다라는 낱말이 되는데요. 이 낱말은 깊이가 깊다, 얕다를 표현할 때 쓰는 낱말입니다. 그럼 얕다라는 낱말 천천히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얕, 다. 얕, 다. 네, 2번째 낱말을 읽기 전에는 비읍 받침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읍 받침은 미음 받침과 같이 입술을 다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음 받침과는 다르게 코로 공기가 나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자에 미음 받침이 들어가면 밤이라고 읽으면서 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요. 바자에 비읍 받침이 들어가면 밥이라고 읽으면서 코로 공기가 나가지 않죠. 그리고 이때는 소리가 짧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2번째 낱말을 살펴보면 조자에 비읍 받침이 들어가서 좁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면 좁다라고 읽습니다. 그럼 좁다라는 낱말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좁, 다. 좁, 다. 네, 3번째 낱말에는 지읒 받침이 들어가는데요. 지읒 받침은 티읕 받침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혀 끝이 이에 붙으면서 짧게 나는 소리였죠. 비자에 지읒 받침이 붙으면 빛이라는 소리가 나는데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다 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세 번째 낱말을 보면 나자에 지읒, 받침이 붙어서 낫이라고 읽습니다. 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면 낮다 라고 읽는데요. 이 낱말은 높이가 높다, 낮다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럼 낮다 라는 낱말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낮, 다, 낮, 다. 네 번째 낱말을 읽기 전에 히읗 받침의 소리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히읗 받침의 소리는 앞서 배웠던 티읕, 지읒 받침의 소리와 같습니다. 혀끝이 이에 닿으면서 짧게 나는 소리였는데요. 다자에 히읗 받침이 들어가면 닷이라고 읽습니다. 손이 어딘가에 닿다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글자이지요. 그럼 교재에 있는 낱말을 살펴보면 노자에 히읗, 받침이 붙어서 놋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면 놓다라는 낱말이 되는데요. 그럼 놓다라는 낱말 천천히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높, 다, 높, 다. 네, 5번째 낱말에는 리을 받침이 나오는데요. 리을 받침은 혀가 둥글게 말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다자에 리을 받침을 넣으면 달이라는 말이 되지요. 그럼 교재에 있는 5번째 낱말을 살펴보면 으자에 리을 받침이 들어가서 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글자를 붙여서 읽어보면 마을이라는 낱말이 되지요. 그럼 이 마을이라는 낱말도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마, 을, 마, 을, 네, 드디어 마지막 낱말입니다. 마지막 낱말에는 시옷 받침이 나오는데요. 이 시옷 받침은 티읕, 지읒, 히읗과 똑같이 혀끝이 이에 닿으면서 짧게 나는 받침입니다. 그럼 마자에 시옷 받침을 붙이면 맛이라는 글자가 되겠지요. 교재에 있는 6번째 낱말을 보면 고자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서 곧이라고 읽습니다. 글자를 이어서 읽어보면 이곳이라는 낱말이 되는데요. 이곳이라는 낱말 천천히 2번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이, 곧, 이, 곧, 네, 이렇게 기억하기에서 총 6가지 낱말들을 배워봤는데요. 받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아주 헷갈리겠지만 알고 보면 티읕, 지읒, 히읗, 시옷 이 4가지는 똑같이 혀 끝이 이에 닿아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받침의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은 거지요. 그럼 기억하기에서 배운 낱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얕다.
두 번째, 좁다. 세 번째, 낮다. 네 번째, 놓다. 다섯 번째, 마을. 여섯 번째, 이곳. 이렇게 총 6가지 낱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낱말들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교재 17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에서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먼저 다시 보기를 보면 다리가 하나 놓아져 있지요. 바로 무섬 외나무 다리입니다. 다리 중간중간 놓여 있는 문제를 잘 풀고 도착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볼 텐데요. 다리 중간에 놓여 있는 문제에 보기에 있는 낱말을 활용해서 괄호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기에 있는 낱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얕다. 두 번째, 좁다. 세 번째, 마을. 네 번째, 낮다. 이렇게 4가지 낱말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무리 다음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네, 그렇죠. 얕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물이 얕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무섬 다음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마을이라는 낱말인데요. 연결해 보면 무섬 마을이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세 번째에는 포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을 고르면 되는데요. 포기 다음에는 좁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폭이 좁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이가 다음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높이가 다음에는 낮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면 되겠지요. 붙여서 읽어보면 높이가 낮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착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물이 얕다. 2번 무섬 마을. 3번 폭이 좁다. 4번 높이가 낮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문제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낱말을 복습하면서 오늘의 수업 마쳐볼 텐데요. 교재 17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봐주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얕다, 좁다, 마을, 이곳. 네, 이렇게 오늘 학습한 낱말들 복습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떠났던 영주 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경상북도 구미로 여행을 떠납니다. 구미에 있는 금오산을 여행하면서 연음되는 낱말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학습했던 낱말들과 15쪽 둘러보기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쓰면서 복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